안녕하세요. 글로벌리스트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또 트럼프 대통령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푸틴과 헝가리에서 정상회담을 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말을 해왔는데 또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여기서 또 갑자기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푸틴에게 좀 속은 느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한 일도 참 많긴 합니다. 예를 들면 가자 지구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해결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클린턴이나 바이든이나 이런 미국의 민주당 쪽 대통령도 이거는 진짜 일 잘한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요. 푸틴에게 계속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약간 농락당한 모습 아니면 속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어떤 반전 기회를 만들어낼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트럼프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이나 가자 문제처럼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계속 말한 게요. 2주 내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푸틴과 만나서 회담을 열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사전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힌두교 축제인 디왈리 행사입니다. 제가 트럼프 1기 당시에 언론사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가 있었는데 백악관도 그렇고 국무부도 그렇고 국방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나라의 명절을 굉장히 챙겨주는 모습을 보입니다. 축하한다는 성명도 나오고요. 이런 걸 보면 참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나라들을 어떻게 이제 다독거리면서 가는지를 좀 보여주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한 거는 힌두교 최대 축제 디왈리 행사에 대한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요. 나는 쓸데없는 회담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시간 낭비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앞으로 이틀 안에 어떻게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으로 이제 밑에 이제 실무 단계에서 얘기하는데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16일 전화 통화를 했고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신만만하게 2주 내로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상회담이요. 그러니까 또 젤렌스키가 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한테 욕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왜 니들은 푸틴이 하자는 대로 안 하느냐. 니들이 점령한 도네츠크의 땅 지금 한 5분의 1 정도 니들이 갖고 있는데 그거 넘겨주고 남부 쪽에 그만큼 땅을 러시아에서 준다고 하지 않느냐. 그럼 거기서 타협해라 라고 했는데 젤렌스키가 받지 않았어요. 왜냐? 그 북쪽 땅을 주면 러시아가 재침공한다고 하면요. 직선으로 키이우까지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유럽이 그냥 뚫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리고 특히 그 우크라이나를 뒷받침하는 유럽 입장에서는 받기 어려운 조건을 한 거죠. 아마 푸틴이 그렇게 말한 것도 쟤들이 안 받을 거라는 생각에서 아마 던졌을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거와 이해관계가 엮일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유럽이 어떻게 됐든 자신은 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거에만 의미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미국의 돈이 우크라이나로 가지 않고 본인 입장에서는 가자 전쟁에 의해서 우크라이나도 내가 멈추게 했다라는 선전이 가능하니까 정치적으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욕하고 하면서 받아들이라고 압박을 했지만 그게 되지 않은 거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지만 또 푸틴하고의 협상도 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이건 마치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알래스카에서 했던 협상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또 그런 모습이 이제 돌고 돌아서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의견이 진전돼서 만난다고 해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서 협상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푸틴 나름대로 굉장히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집권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트럼프 말을 들을 이유가 크게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했지만 푸틴 입장에서는 요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 계속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면 되는 거죠. 오히려 트럼프한테 맞춰주는 척하면서 고비 넘겼다가 다시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훨씬 이득이고 경제적인 이득이라는 건 아닙니다. 푸틴 입장에서 자신의 권좌를 유지하는 데 더 이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종식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면서 푸틴과 젤렌스키 모두 끝내길 원한다. 나도 전쟁이 끝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외교 장관끼리의 회담도 잘 안 되고 있어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최근 통화를 했으나 추가 대면 회담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양측 동안은 생산적이었지만 추가 회동은 필요하지 않다며 두 정상의 만남 계획도 가까운 시일 내에는 없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잘 얘기가 안 된다. 물밑으로 통화해봤지만 서로 이견이 너무 크다.
그리고 미국이 판단하기에 러시아는 전쟁을 멈출 가능성이 낮다. 괜히 트럼프가 나갔다가는 그냥 망신만 당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라고 보면 되죠. 이것도 여기서 러시아의 속내를 볼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몇 번 전해드렸는데 세르비아 국영 정유 회사가 지금 미국이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게 올 10월 10일부터 10월 8일부터인가 제재를 받아서 원유 공급도 못 받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정유소가 제재를 받은 거는 러시아 쪽이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러시아 제재 풀리면 돌려줄 테니까 한동안 우리가 니들 지분 살 테니까 그거 좀 달라라고 하니까요. 러시아가 왜 니들한테 팔어? 제재 받건 말고 우리가 뭔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세르비아가 굉장히 친러 성향입니다. 요즘에. 그런데도 러시아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왕 팔 거면 우리 미국한테 팔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미국의 비위를 맞춰서 전쟁을 더 끌고 가고 세르비아 정유소 카드를 미국을 달래고 트럼프를 달래고 하는데 써먹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재로요.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 네프트가 지분 다수를 보유한 세르비아의 석유 기업 NIS가 위기에 처했는데요.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이 러시아 측이 보유한 지분을 인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고 합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특히 미국 투자자, 제3국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은요. 최근 알렉산드르 듀코프 가즈프롬 네프트 CEO 그다음에 파벨 소로킨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과 회담을 하고요. 러시아 측이 보유한 세르비아 석유회사 NIS 지분을 일시적으로 인수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부치치는 국제 정세가 정상화되면 다시 러시아 측에 지분을 돌려주겠다라고 제안했지만 러시아 측 반응은 냉담했다고 합니다. 현재 러시아 정부와 국영 가즈프롬 네프트는 세르비아의 인수안보다는요. 제3국 특히 미국 측의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을 더 선호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요. 이는 미국 제재로 인한 자산 압박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서방과의 관계를 완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미국이 핵심인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싸우고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려고 하지만 러시아는 미국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냉정한 국제 정세입니다. 러시아를 지탱하는 건 중국이고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까? 자신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 전쟁을 끌고 가는데 핵심적인 부분은 미국의 제재고 미국의 압박인 거죠. 만에 하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도 많이 준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직접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정확하게 말하면 트럼프죠.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려는 걸 하고 있는데요. 이 정유소 지분도 그럴 거면 우리가 미국에 팔지. 그러면 미국 애들하고 관계도 좋아질 수 있고 미국의 제재도 좀 낮출 수 있고 트럼프가 토마호크 미사일을 안 팔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국제 정세가 진짜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국제 정세를 늘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단순히 이 유럽과 러시아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고요. 전 세계의 어떤 판도를 바꿔가는 또 변곡점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는 참 스텝이 꼬여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버티고 나오고 있는데 또 푸틴은 트럼프를 꼬드겨서 어떻게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수단이 잘 없어요. 러시아에 대한 19차 제재 패키지를 지난달에 발표했는데 아직까지 그거 통과도 못 시켰습니다. 벌써 한 달이 훌쩍 넘었거든요. 그래서 요번 23일에 19차 제재안 투표가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반대가 좀 남아있어요. 이거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요. 지난 20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러시아가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유령 함대에 대응하기 위해 EU가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칼라스는 러시아의 회피 전략이 정교하고 광범위하다면서 EU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오는 23일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19번째 대러 제재 패키지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했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끌었을까? 바로 그 회원국들의 반대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얼마 전에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2027년까지 모조리 중단한다는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통과시켰느냐?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가 반대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결로 밀어붙였거든요. 이걸 보면 사실은 제재에 굉장히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나라들은 내륙국이라서 러시아의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이렇게 끊게 되면 비싼 미국산이나 다른 중동산을 들여오고 그것도 파이프라인으로 이탈리아나 아니면 스페인이나 이런 데서부터 프랑스나 이런 데서부터 들여와야 되니까 물류 비용도 너무 많이 드는 거죠. 이번 제재 패키지안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헝가리나 슬로바키아는 야, 우리 에너지 못 받게 했지. 그러면 나 이거 반대할 거야 라고 하면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지금까지 해오던 제재도 다 풀려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재는 6개월에서 1년마다 계속 연장을 해야 되거든요. 또 연장 투표도 하면 여기서 이 나라들이 연장 투표를 거부해버리면 제재는 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EU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적 문제이기도 하고 핵심적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카야 칼라스는요. 우리는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창의적으로 자꾸 압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그러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희망이죠. 이번에 주로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부분도 있지만 에너지 부분을 압박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유령 함대를 또 추가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뭐 지금까지 계속 지정해왔지만 지정하면 이름 바꾸고 그다음에 도색 새로 하고 뭐 선적을 다른 나라로 옮겨가지고 또 등록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회피하니까 계속 유령 함대를 지금 지정해야 되는 겁니다. EU가 작성한 실무 보고서에 따르면요. 러시아의 유령 함대는 600에서 1,400척의 유조선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선박은 러시아 전시 경제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해양 오염과 해상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600에서 1,400척의 유조선이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유조선의 한 20-30%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보통은 잘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유조선들이 러시아 때문에 특수를 만난 거죠. 거기 입장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돈이 든다고 하는데 안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EU는 지난 6월부터 아스피데스라는 작전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해군의 임무를 유령 함대 감시로 아예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를 다 받고 있고요. EU는 이번 19차 대여 제재 패키지에서 기존 444척 제재한 거에서 더 늘려 562척으로 제재 대상 선박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회원국들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데요.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건 한 달 넘게 투표를 안 하고 기다리는 건 그동안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반대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왜 반대를 했느냐? 오스트리아의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가 라이파이젠 은행인데 그 은행이 러시아에 지금 묶여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파이젠 은행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러시아 제재를 좀 해제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돈으로 받고 그 러시아에 좀 손해보고 나올게라고 했는데 EU에서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계속 반대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찬성으로 최근에 돌아섰고요. 헝가리도 지금 계속 반대를 하는데 외무부에서 이제는 우리도 찬성할게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아직 마지막 남은 나라가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도 굉장히 친러 성향이 있고 자신들의 에너지 안보를 지켜야 된다는 그런 명분으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오스트리아, 헝가리까지 돌아섰으니 슬로바키아도 계속 지키는 건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17차, 18차, 19차 오면서 점점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 제재안이 채택되는 속도도 느려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EU의 제재에는 상당한 균열이 가고 있다라는 걸 또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